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계획안은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계획안인데 오늘 만들 참 좋은 말 새노래 지도 계획안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새노래 지도 계획안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반 유아들이 기분 좋은 말과 기분 나쁜 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과 관련된 노래를 배운다는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활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연령은 만 4세로 정했고요. 만 5세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랑해요 이 한마디 이 동요를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세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만 4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배우는 곡이기 때문에 동요라고 표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활동 선정 이유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따옴표를 해줬는데 이건 그냥 제가 모의 수업할 때 그냥 넣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은 딱히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활동 목표인데요. 저는 활동 목표를 3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참 좋은 말 동요를 부를 수 있다, 예술 경험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노래를 즐겨 부른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은 참 좋은 말 동요의 가사를 바꾸어 부를 수 있다라고 설정했습니다. 아까 활동 선정 이유에서 참 좋은 말 동요를 불러보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기분 좋은 말로 가사를 바꾸어 불러보는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바꾸어 보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바꾸어 부를 수 있다고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적다 보니까 동요를 부를 수 있다, 가사를 바꾸어 부를 수 있다. 결국은 바꾸어 부를 수 있다가 동요를 부를 수 있다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동요를 부를 수 있다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가사를 바꾸어 부를 수 있다를 첫 번째 목표로 정해주었고 다른 2가지 목표를 다르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기분 좋은 말이 들어가서 가사를 바꾼 동요를 불러보고 지난 시간이랑 이어지는 동요에 유아들이 직접 율동을 넣어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계획한 새노래 지도에는 그래서 활동 목표를 이렇게 정한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허밍을 넣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정확한 음정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제공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활동 목표는 서로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율동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율동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활동 목표가 2개인데 누리과정 요소를 3개를 써도 되나요?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하나의 활동 목표에 2개가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에는 의사소통도 되고 사회관계도 된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경청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가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취지에 더 맞으시는 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소통을 선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한 활동의 목표는 다른 친구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 경청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정한 활동의 목표가 다른 친구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친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이거라면 사회관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삭제할게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약간 수업이 틀이 잡히실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주제랑 소주제를 이제 임의로 적어 놓은데요. 전 주제가 좋은 게 막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처음에는 주제에 기분 좋은 말과 기분 나쁜 말을 적었다가 나중에 가서 소주제로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분 좋은 말과 기분 나쁜 말,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기분 좋은 말이 들어간 동요를 부르는 게 취지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우리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주제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도입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아이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수업에 좀 집중시키고자 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생각나는 준비물이나 유의점은 바로바로 옆에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 같은 유의점이라던가 준비물은 이렇게 좀 자세한 표시를 좀 해놓고 왜냐면 이렇게 해야 내가 이 계획안을 보고 수업을 준비할 때도 확인을 하기가 쉽고 교수님도 보실 때 확인하기가 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TCTC로 똑같이 이제 적어보기 시작할게요.
그리고 제 모의 수업이나 계획안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는 똑같이 아이들이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했던 거를 이제 인정해주는 느낌도 들 거고, 아이들 입장에서 저도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나름 노하우인데, 이걸 말하면서 다음에 계획안에 나올 말이 발문이 뭐였지?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꿀팁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환경판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수업을 연기 수업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기분 좋은 말을 아이들이 글씨 쓴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찢어지지 않도록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판에 붙여서 찍찍이로 붙여서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바른 자세에 앉아있는 아이들이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유아들이 직접 앞에 나와가지고 기분 좋은 말과 기분 나쁜 말을 분리해서 직접 환경판에 나와서 붙여보는 활동을 짧게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새노래 지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입을 끝냈고 전개로 넘어올게요. 제 코로나는 위험해요 모의 수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가 스티커로 가려져 있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번호 1, 2, 3, 4 중에 원하는 번호를 뜯으면 그 안에 어떤 모습인지 보이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흥미가 끊이지 않도록, 흥미를 잃지 않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가사판을 만들지 않고 PPT로 새노래 지도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 스티커도 PPT로 만들어서 모의 수업 촬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PPT 하실 분들은 PPT로 하셔도 되고, 직접 손으로 만드실 분은 그냥 코팅 하셔가지고 뜯는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번호를 하나씩 뜯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충 글자가 보이고 그 글자를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노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PPT로 할 거기 때문에 동요의 제목을 띄우며 라고 표시했지만, 만약에 가사판을 직접 만드셔서 하실 분들은 이때 가사판을 꺼내시면서 동요의 제목은 참 좋은 말이라는 제목의 동요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작사는 김완기, 작곡은 장지원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라는 말을 언급을 했잖아요. 굳이 선생님 작사, 작곡까지 알려줘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문학 수업 때 그 동화책 읽을 때도 글쓴이 땡땡땡, 뭐 그림 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감상하기 전에는 떠들면 안 된다는 그 약속을 교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고 약속을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함께 약속을 정하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여기까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좀 이 계획안의 흐름을 짧게 1, 2, 3, 4자로 나누어서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까먹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약속을 정한 게 이게 유의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의점을 까먹지 않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아들이 노래를 한번 감상했다는 전제하에 넘어와서 아이들에게 동요를 들어보니 어떤지 한번 물어봐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씩 동요를 교사가 먼저 불러보고 그 다음에 유아들이 따라서 읽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새노래 지도나 동화라던가 수업 진행과는 관련은 없지만 그 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사.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표를 만들어서 표 안에 볼 수 있도록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계획을 바꿨는데, 원래는 제가 교사가 먼저 한번 노래를 부르고 한 줄씩 부르고 그 다음 유아가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냥 가사를 한 줄씩 그냥 읽어보는 거, 노래 없이 그냥 읽어보는 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모르는 말이나 가사의 뜻을 궁금해하는 거를 또 물어보고 그거의 뜻을 설명해주고 짚어준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걸로, 한 줄씩 부르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뜻을 모르는 가사나 단어가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뜻을 모르고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맛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모른다는 전제로 계획안에 예시로 넣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노래를 한번 들었고 한 줄씩 그냥 읽어봤고 그 다음에 한 줄씩 불러봤고 그 다음에 동요를 음원과 함께 동시에 불러보는 거, 그게 4번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기분 좋은 말을 주제로 잡고 지금 이 동요를 부른 거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이 골랐던 그 아까 환경판에 놓았던 기분 좋은 말 여러 가지 있었죠. 그거를 궁금이 상자에 코팅을 해서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복불복으로 뽑아서 사랑해요라는 가사 부분을 뽑은 가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불복으로 어떤 말이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분 좋은 말이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4개씩 준비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요라는 그 표현이 4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보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준비물에 막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막대가 뭐냐면 가사판을 만드시거나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어디를 읽고 있는지 그 막대로 그 글자 단어를 표시하면서 쭉 따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사랑해요 이 한마디 부분을 막대로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어디를 읽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 그 한글이 이 말 언어랑 맞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도 그냥 제가 막대라고 표현한 거지 그냥 막대기, 뭐 나무젓가락 이런 거 아니고 끝에 요정이 달렸다거나 아니면 뭐 끝부분에 그 손가락 포인팅이 돼 있는 그런 막대라던가 그런 이제 아이들의 관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막대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안은 생략되었지만 지금 계획안 보시면 고마워요가 글자로 뽑혔잖아요. 아이들이 복불복으로 뽑은 거에서. 근데 제가 총 4번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해요를 대신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붙이고 들어가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그 흥미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마워요 가사를 붙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아들이 원하는 가사에 직접 간단한 율동을 만들어서 넣고 같이 동요를 부르면서 율동을 하는 활동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새 노래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노래를 들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새 노래 지도를 해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 안 알려드린 뭐 허밍이라던가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다른 동요를 새 노래 지도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유아들에게 동요를 불러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어땠나요? 하고 아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주제가 있잖아요. 오늘 이 참 좋은 말 동요를 배우면서 하고자 했던 목표를 간략하게 약간 전달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참 좋은 말 동요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기분 좋은 말과 함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은 바깥놀이 시간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빼먹은 유의점이나 준비물 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안을 쭉 훑어보면서 부족한 유의점이나 준비물 같은 거를 수정해서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정과의 연계를 별도로 추가를 해서 작성해 줬는데요. 가정과의 연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평가, 수업에 대한 평가를 적는 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수업과 관련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